자, 다음 홍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콩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죠. 네. 네, 난리긴 한데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내부 사정을 좀 이해를 해봅시다. 새해 첫 업무일인 3일 홍콩에서는 극과 극의 풍경이 펼쳐졌다. 한쪽에서는 친중 진영이 장악한 입법회에서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충성 선서식이 진행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한 언론사가 더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 패가 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상 자유 언론은 완전히 이제 뭉개진 거고요. 네. 지금 네. 빙과일보, 입장신문, 시티즌 뉴스까지 대표적인 그 홍콩의 민주진영 언론 매체들은 다 폐간했습니다. 하나 더 했던데요. 오늘 뉴스 오늘 보니까. 또 있어요. 네. 네. 근데 자진폐간, 전국일보가 자진폐간했습니다. 근데 이건 자진 폐간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의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하면서 맞아요. 자진폐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냐면은 그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일단은 직원 잡아가요. 두 번 동시에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이래도 버틸 거야? 라는 식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홍콩에 대한 자유를 얘기하고 간섭을 하든 미국이나 미국이. 서방국 가든 조용합니다. 합니다. 네. 특히 일본.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홍콩이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홍콩이 한창 주가가 높을 때는 사실은 그 국가보안법 시행되고 그 즈음에는 사실은 약간 하려면 그때 뒤집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사이에 1년이 지났잖아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넘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빠져나올 그 기업들은 다 빠져나온 상태고 홍콩의 역할을 다른 쪽으로 이미 다 옮겨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홍콩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그 어느 쪽에도 없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콩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를 중국이 원하는 달러를 조달하고 중국의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치는 일종의 환전상 역할을 하는 데가 홍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위해서 온갖 규제를 다 풀어주고 양성을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 본토 안에서는요. 달러를 바꾼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전부 정부 감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받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홍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풀어놓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중국 돈들이 말하자면 해외로 빠져나간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하면서 상하이방이 일종의 그 권리를 통해 갖고 떼돈을 번 거죠. 그래서 그 꼴을 더 이상은 못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중국이. 네, 중국이. 시진핑이. 그래서 시진핑은 지금 있는 홍콩의 기능들을 베이징으로 전부 다 옮겨오겠다고 작년부터 선언을 했고 실무적인 진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한테는 야, 베이징으로 옮겨도 홍콩처럼 똑같이 해줄게. 하지만 홍콩에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중국하고 돈놀이가 너무 좋거든. 그냥 중국 돈 갖고 달러 갖고 이게 그 바꿔주는 그 콜거래 이 안에서 생기는 이득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워낙 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외국인들 자기들 마음대로 했고 외국인들은 그 과정을 통해 갖고 불법으로 이게 고리의 수수료를 받고 달러를 조달해주면 이걸 갖고 해외 자산 투자를 하거나 해외로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 꼴을 도저히 못 보겠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베이징에 옮기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올 2022년도에 그 업무 목표 게시를 19차 당대회에서 했는데 이게 전부 다 통화정책이에요. 일단 온건한 통화정책. 실물 경제에만 투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돈놀이, 돈 장사만 하고 해외로 돈 나가는 거 철저하게 막을 거고 핵심 분야에만 그러게.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그 많은 돈들이 해외로 나가서 그 해외 부동산을 사고 그 중국 부자들이 그 돈놀이를 하고 다녔을까가 제일 궁금했는데 사실은 그 중간
역할을 그러니까 거기서 말 그대로 세탁을 하는 장소가 홍콩이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에서 HSBC 아무튼 그 은행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던 애들이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그 은행을 통해 갖고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돈놀이들을 나갔죠. 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왕치산입니다. 네. 그리고 왕치산이 그래서 국제거래나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뭘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왕치산도 이제 한 자리 물러나 있는 이제 상태인 거죠. 물러났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달러 거래 자체를 하더라도 이제 시진핑의 권력 하에서만 이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지면서 달러에 대한 품귀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실질 달러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일반인들이 달러를 구경할 일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원래 중국의 기업은 달러 구경을 못 합니다. 원래 못했죠. 왜냐하면 자국 화폐를 갖고 재료비나 원료비, 인건비를 대주고 수출품을 만들게 한 다음에 이걸 수출해서 받아들이는 달러 대금을 정부가 챙겼어요. 그래서 달러를 독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러를 쓰고 싶으면 수출 대금에선 1도 손을 못 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홍콩이나 이런 데 가갖고 암달러를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장사 규모가 실질적인 무역 규모의 10배가 넘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들을 챙긴 애들이 정부 고관들, 이른바 상하이방이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걸 이렇게 막아버리면 중국도 달러가 마릅니다. 귀해져요. 그래서 이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어떤 무리수가 생기냐면 수출 기업이 아닌 쪽에다는 옛날처럼 돈을 대줄 수가 없어요. 오, 효용가치가 없는 거지. 없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시멘트라든지 철강업 같은 쪽, 그럼 석탄, 발전 이런 쪽이 지금 계속해갖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유가 옛날에는 얘네들의 그 중요한 사업적인 능력 때문에 달러를 쉽게 조달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력방 같은, 이붕 총리가 있는 전력방, 최근에 이제 막 정전 사태 나고 석탄 수급 문제 났잖아요. 얘네들이 직접 달러를 조달해서 호주에서 석탄을 사왔어요. 그 과정 중에 비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야우. 그래서 탄소 피크나 탄소 중립에 관련된 쪽을 하라는 거야. 직접 석탄 사오는 거 니들이 하지 말라는 거지. 아유, 나라가 해줄게. 나라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내수시장 안에서 활동했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수는 중요치 않아. 이제는 달러 확보가 중요하니까. 아이폰이라든지 뭐 델 컴퓨터라든지 이런 외부에 팔아먹을 수 있는 뭐 이런 류의 사업을 한다는 데에다만 우선적으로 자금을 먼저 지원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내수 쪽은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지금 이 내수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동안 제일 달러를 많이 빨아먹었다고 생각하고 죽이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인 겁니다, 지금. 오늘 3일, 어제죠? 3일날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헝다그룹에 대해서 모든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끊어버린 겁니다. 헝다가 7,000개가 넘는 계열사가 있어요. 거기 지금 헝다가 지고 있는 부채만 해도 360조 정도 되는 걸로 일단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버린 겁니다. 한 푼도 은행에서 이제 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난도에 있는 이 헝다랜드가 있어요. 인공섬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35개의 호텔 리조트부터 시작해서 39개 동. 39개 동에 달하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테마파크 뭐 이런 것들을, 리조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다 완공을 시켜놓은 이게 분양이 안 돼. 물론 이제 뭐 홍보 부족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거기를 투자된 비용들을 전부 다 세금, 그러니까 대출로 해갖고 그걸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어서 분양을 해갖고 이 분양가로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추가 대출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헝다가 30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살리려고 그러면 최소 10조 원 이상의
운영 자금이나 투자 자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내린 결정이 뭐냐? 뽀개버려. 뽀개버려. 허물어. 30조 그거 투자한 거 허물어버려. 허물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중국 안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대출에 의존해갖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주택들이라든지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들이나 뭐 건물들, 상업 건물들이 그냥 다 다 이 똑같네. 꼴 나는 겁니다. 아, 더 이상 안 주니까. 장난 아니네. 그래서 지금 중국 사천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파트 세일을 하고 있어요. 1+1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원 플러스 원? 아파트 한 채를 사면 한 채를 더 주는. 근데 샀다가 허물어 버리면 어떡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제 다 지어놓은 거지. 다 지어놓은 건 어, 괜찮고. 다 지어놓은 거를 1+1으로 팔고 있어요. 심지어는 2억 5천에서 4억 하는 아파트를 600만 원 계약금만 내면 선분양을 해주고 왜 나눠서 갚는. 예전에 그 우리나라 지역에 이렇게 그 지방 같은데 아파트 지으면 분양 안 될 때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담보대출 안 해주거든. 안 해주니까. 왜? 대출해줄 돈이 없어. 응. 거기 어차피 그냥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상황으로 가 있으면서 기존에 있는 그 건설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그 회수 안 되고 투자 가능성 없는 것들을 다 뽀개버리면 물론 기업도 손해를 보겠지만 일부 그 안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도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살려낼 자금적인 능력이 없어요, 중국이.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이 10%, 뭐 9% 성장을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1, 4분기엔 거의 그 정도를 했어요. 근데 2, 4분기 7, 3, 4분기 5 하더니 4, 4분기 3%까지 성장률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마이너스죠.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그렇죠. 물가 되는 거죠. 대비를 응. 치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성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중국의 부도 위기입니다, 현재로서. 저는 여기서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중국 내부 상황은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 그 외부로 빼돌렸던 그 수많은 돈으로 부동산들 사들이고 돈놀이 했던 그 돈들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돈들을 되찾기 위해서 미국 법무부하고 딜을 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쓸려 들어가는구나.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불법, 특히 미국에 많으니까. 미국에 엄청 많잖아요. 미국에 있는 이 재산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환수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건 부정축제로 걸면 다 걸려들거든. 다 죽겠네. 이거를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미국하고 딜을 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근데 거기가 이제 호주도 심각하고 캐나다로 나가 있는 돈도 엄청 많고 유럽 쪽도 많거든요. 문제는 그거를 회수를 하면 중국은 돈이 좀 늘어나겠지만 미국의 부동산 경기라든지 다른 데 내수는 또 휘청휘청하겠지. 완전히 휘청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면 중국은 쉬워요. 그냥 사람들 보내가지고 갑자기 자루 실어갖고 다 꼽으면 돼. 그리고 어떻게 할래? 그거 팔고 정리하지? 아니 뭐 헌납 문서 쓰지? 이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사실 중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가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몇 배로 올려놨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근데 이게 되게 그 딜레마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괜찮기도 하겠지만 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내어주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렇지. 문제인 거야. 그 수준을 어디로 진짜 나갈 막 것이냐. 이빨 중에 하나 빠지면 나머지를 어떻게 버텨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알턴지 빼고 말지라는 게 될 수 있지만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 비버리 hils라든지 이런 고급 주택가나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통째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 안 들어와서 슬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는 거지. 뭐 그걸 대체하려면 중동
왕자들이 더 사야 돼? 그래서 이런 방식의 부자들 털어서 가난한 사람 먹고 살자 정책이 2022년도에 더욱 강화될 수밖에 강화되겠죠. 없는 게 중국인 거고, 그 첫 번째 타켓으로 홍콩에 있는 금융산업이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중국 돈이 들어와서 막 그렇게 막 해집어 넣은 정도는 아니에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 비해서는. 하지만 이제 일부 부동산에 투자돼 있는 그 자금들이 있는데 워낙 전체적인 총 금액에서 깃털 같은 그렇죠. 부분 정도라서 우리나라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